복합비 통증증후군 타입 1, 타입 2로 나누어 있고요. 저희 환자들은 주로 외상으로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외상 또는 수술, 그리고 원인 모르게 발병하는 환자들도 종종 있어요. 저희는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신경손상이 없는 환자를 타입 1이라고 하고, 타입 2 같은 경우는 신경손상이 있는 환자를 타입 2라고 그러거든요. 주로 저희 증상은 극심한 통증, 그리고 강직,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울증도 함께 동반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이 가족이랑 환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완치되시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발 위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가장 큰 게 가족.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가, 환자가 환자를 망친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병원을 가게 되거나 인터넷 보면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올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병원 다닐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치료받는 거를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는 케이스도 생기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정도를 걷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정도 걷고 노력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환우분들이랑 환우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터넷 보지 말아달라. 그리고 환자 얘기 듣지 말아달라. 그렇게 잘하는 환자들이 왜 병원 다닐까요? 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 정답이 있다면 환우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제가 봐도. 묵묵히 열심히 치료받는 사람들은 예후가 좋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후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환자 수는 10,000명 정도? 15,000에서 10,000명 정도를 보고 있고, 제가 실제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 수를 모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4,0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발병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좋아졌을 경우에 군대를 가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 재발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좋아졌다고 해서 재발 안 하는 법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노력해갖고 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낫게 했는데 군대 가서 또 재발할까봐 걱정하시는 가족들이 좀 있어요. 장애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장애 판정을 받았고요. 국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입장이 뭐 꾀병 환자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복지부 관계자들이 좀 사고 방식을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만약 그분 가족이라든지 자녀분이 저희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힘들고, 그리고 외형적인 장애 아니지만 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용 안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작년에 이제 대한의학회에서 장애 가이드라인을 내놨더라고요. 복지부 연구 용역으로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에. 뭐 그 내용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미국 의사분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는 그러니까 형평성 있는 장애 가이드라인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문제가 있는 장애 가이드라인이라면 정부에서 그걸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복지부 연구 용역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면 복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희는 제도 개선, 그리고 국제 교류를 통해서 외국 자료를 관련된 교수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환자한테 그 치료라든지 그런 정보가 가게끔, 그러니까 직접 저희 환우들한테 제공을 안 합니다. 의료진한테만. 저희가 그거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환우들한테 가게 되겠죠. 작년부터 지금 시도를 하는 게 있는데 다학적 치료라는 심포지움을 저희 환우에서 관련된 선생님들과 함께 의료진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심포지움을 하고 있어요. 그 맥락은 저희 환자들이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주대로 이제 치료하는 과지만 재활이라든지 심리라든지 그런 쪽에 서포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관련된 선생님 중에 저희 질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해되는 선생님들을 일일이 찾아와서 함께 좀 심포지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작년에 1회 했고요. 올해 2회, 3회도 예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 하나가 선생님들이 질환을 알아야 되고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은 안 하고요. 의료진 대상으로 심포지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인터넷보다는 그쪽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보다는 외적인 일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를 많이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환우회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회비랑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예를 들어 세미나 같은 거라든지 미국 환우회 세미나 같은 걸 갖고 싶어도 자금 문제 때문에 못 가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도움을 좀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그런 정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환우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내 연구보다는 해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국제 교류, 그러니까 환우회뿐만 아니라 관련된 선생님들이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자료 통해서 환자들한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배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류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겁니다. 저희가 교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미국 환우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 컨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 영국 그런 쪽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왜 그렇게 하는 이유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연구 못하는 걸 외국에서 연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저희가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관련 교수님들한테 전해드려서 환우들한테 가게끔 하면 그만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뭐 외국에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컨소시엄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유일하게 저희 교수님 아시아권에서는 저희가 노력해서 교수님 한 분이 그쪽 멤버로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미국이랑 딜을 좀 했거든요. 좀 교수님 꼭 한 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미국 환우회 설득해서 교수님 한 분이 거기 멤버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선생님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표예요. 그리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외국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갈 길이 멀었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사고로 왔고 낳고 싶어서 미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UCLA 의대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병원을 알아봤죠. 뭐 하버드라, 존 홉킨스라든지 여러 군데 미국 지인 통해서 현지 지인 미국 친구들 통해서 알아봤고 결국에는 UCLA 의대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거의 하루 정도 제 MRI부터 시작해서 다 보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한국 와서 척수잡기를 해라. 그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지나가는 소리로 선생님 혹시 장애가 나오나요? 그랬더니 장애가 나온대요. 그래서 뭐 장애 진단서 끊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끊어주시겠대요. 그래서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에 와갖고 미국 의사협회 장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냐고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끊어서 저한테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장애가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장애라는 개념도 장애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외국에서 장애 판정을 해주는지도 몰랐어요. 힘든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약 진통제라든지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뭐 마약쟁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너무, 그러니까 모르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왜 마약 진통제를 복용을 하겠어요? 진통이 예,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오해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방을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지 저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사람들이 왜 마약 진통제를 복용을 해야 되고 그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심포지엄을 지금 3차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장애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을 좀 더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의 건의도 할 예정이고요. 작년 국감 때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모 의원실 통해서요. 그래서 좀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진과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정보는 그냥 참고용이지 거기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병원 가서 환자들 얘기도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환자를 봐왔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봐왔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께서 그런 거를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이 환자랑 환우 가족들 그리고 환우들한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그거는 누차 강조해도 작은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채널 통해서 보시고 하는데 이런 채널 통해서 또 저희 지원을 알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